중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배경에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점차 진화한 기술력과 브랜드 마케팅 전략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과거 저렴하고 품질이 낮다는 인식이 강했던 중국산 제품들이 최근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로봇 청소기, 전기차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혁신적 제품을 내놓으면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의 예외가 아니어서 생활용품부터 전기차, 이커머스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중 대표적 예시로 언급되는 로보락, 에코맥스 등의 로봇 청소기 업체나 전기차 BYD가 보여주는 성장세는 과거와 달리 중국 기업이 지닌 높은 품질 경쟁력까지 함께 보여주는 사례로 꼽힙니다. 문제는 국내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미칠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는 점이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공격적 마케팅과 유연한 유통 전략이 결합되어 한때 글로벌 경쟁력의 천병이었던 국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잠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산업계와 정책 당국, 유통업계가 협력하여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서는 고부가 가치 전략과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만 장기적으로 한국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속속들이 한국 시장 진출은 국내 산업계와 유통업계, 소비자들에게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은 한편으로 글로벌화,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열려있는 시장을 유지하여 경쟁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R&D 투자, 혁신 기술 확보, 브랜딩 역량 강화,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자국 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 전반이 협력해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저가 공세에 대한 단순 방어가 아닌 한 단계 높은 가치 창출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국내와 해외가 연결되는 새로운 시대의 K혁신과 K브랜드를 앞세워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면 중국 기업들의 파상 공세 속에서도 국내 산업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그리고 미래를 대비한 인재와 기술, 브랜드 경쟁력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산업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중국을 경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국제시장에서 주도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파고드는 방식은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 한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은 틈새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미 국내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는 분야에서도 대규모 생산 능력과 직거래 방식을 통해 가격을 낮춰버리는 이른바 초저가 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중국 생활용품 브랜드들은 자체 생산 공장 혹은 OEM 기반을 통해 저렴한 원가를 유지한 뒤 브랜드 이미지 개선이나 캐릭터 라이선싱 등을 결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싼데 품질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은 MZ세대 중심의 소비 트렌드, 즉 가심비를 추구하는 현상과 맞물리면서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제품군에서는 중국산이 가성비로만 통하던 과거 이미지를 뛰어넘어 이제는 가심비 혹은 트렌디함을 갖춘 브랜드로서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업계에서는 알테시가 보여주는 무서운 성장세가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을 위협합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는 일찍이 중국 내 탄탄한 물류망과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 가격 경쟁력이 매우 높습니다. 테무나 쉬인 역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마케팅, 무료 배송 이벤트 등을 무기로 적극적인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소비자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 분석함으로써 취향과 수요 변화를 즉각 반영하며 신상품을 선보이는 민첩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직배송 기반의 유통 모델을 구사해 중간 유통 마진을 줄이고 최종 소비자가에 대한 경쟁력을 극대화합니다.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기존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은 이미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에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왔는데, 여기에도 중국 거대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업계 판도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또한 중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입니다. BYD, 지리자동차, 샤오펑, 니오 등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은 이미 중국 내 거대 시장을 발판 삼아 대규모 생산 능력과 배터리 모터 제어 기술 등 핵심 기술을 빠르게 축적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에는 저가형 전기차로만 주목받았으나 최근 들어선 안전성, 주행거리, 디자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된 모델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BYD가 소형 SUV 아토3를 3천만 원대에 출시하자마자 사전 계약 1,000대를 돌파한 소식은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내 완성자 기업들 역시 전기차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이 가격과 기술의 결합을 통해 속속 진출하면 내수 시장에서도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나 충전 인프라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격 메리트가 큰 중국 전기차를 고려할 요인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기업들의 공세에 한국 산업계는 복합적인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초저가 공략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국내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생활용품, 전자제품, 자동차 등에서 단순한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기에는 이미 중국 기업들의 대량 생산 체계와 글로벌 공급망이 훨씬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R&D 투자와 디자인 혁신, 브랜드 가치 제고, 사용 편의성 향상 등에 집중하여 차별화를 꾀해야 합니다. 예컨대 로봇 청소기 분야에서 단순 기능뿐 아니라 AI를 활용한 스마트 홈 연동 기능, 프리미엄 서비스 등을 개발해 한 차원 높은 경험을 제공한다면 소비자들은 단순히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가치 있는 제품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정책 당국도 국내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R&D 자금 지원과 규제 개선, 세제 혜택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AI, 배터리, 로봇 기술 등 미래 핵심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빠른 의사결정과 대규모 투자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혁신과 창의성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더 활발히 일어나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초기 투자 리스크를 일부 분담하거나 해외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향후 5에서 10년 뒤에 국내 기술 생태계가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해외 인재 유치나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플랫폼을 마련해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기술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꾸준한 역량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동시에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경쟁이 치열하므로 미국이나 유럽, 동남아 등 해외 시장에서 성장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동남아 시장은 중국에 이어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을 중심으로 향후 중산층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 지역에서의 한류 열풍과 K-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할 여지가 많습니다. 예컨대 K-뷰티, K-푸드, K-패션, K-팝 굿즈, 그리고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업들이 비교적 높은 품질과 디자인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수출 전략에 담아야 합니다. 이러한 분산화된 수출 포트폴리오는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국내 플랫폼들이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품을 싸게 파는 데 집중하기보다 한국 소비자들의 요구와 문화적 특성에 맞춘 큐레이션, 빠른 배송, 신뢰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 등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을 강화해야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쉬인 등과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과 AI 추천 알고리즘을 고도화해 소비자 맞춤형 쇼핑 경험을 제공하거나 웹툰 K-팝 등 콘텐츠와 연계한 복합 커머스 모델을 추진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슈퍼앱 전략으로 플랫폼을 확장해 나가면 글로벌 기업들이 단순 저가 정책으로 들어오더라도 이른바 락인 효과를 통해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유통업계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플랫폼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O2O 전략이 필수입니다. 예컨대 중국 생활용품 브랜드가 과거에는 오프라인 매장 중심이었지만 이젠 온라인 판매와 연계해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매장 방문 경험 자체를 엔터테인먼트화하거나 온라인 주문 후 매장에서 수령하는 옴니채널 서비스를 강화해 소비자들의 편의와 재미를 높여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RFID 태그,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체험형 매장을 늘리고 빅데이터를 통해 재고 관리와 상품 기획을 효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가격 경쟁력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부와 산업계는 기술시장 인재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끌어올리는 장기 비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중국을 비롯한 각국이 자국 기술 보호와 자립 경제 전략을 강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AI 등 핵심 분야에서의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지 못하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 제품이 범람하는 상황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핵심 부품 소재 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전략적 동맹을 잘 맺어야만 대외 충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단순 하청 혹은 조립 수준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통용되는 브랜딩과 혁신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한편 소비자 보호 및 공정 경쟁을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의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배송 지연, 반품 교환 절차, AS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규제 환경에 놓여 있다면 시장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나 관세청,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해 해외 직구의 통관 및 세금, 소비자 보호 규정 등을 재정비하고 각종 불공정 거래나 지식재산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내외 모든 기업이 동등한 조건에서 혁신을 이루도록 유도하고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기술력 강화와 함께 디자인 브랜딩 역량을 키우는 일도 놓칠 수 없습니다. 중국 생활용품 브랜드들이 한국의 인기 캐릭터나 글로벌 영화사 IP를 활용한 상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디자인과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고를 때 단순한 기능이나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브랜드를 소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감성적, 심리적 만족도까지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한국 기업들도 적극적인 IP 발굴과 협업을 통해 글로벌 캐릭터는 물론 자국의 문화 콘텐츠와 더 연계한 상품 개발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브랜드 이미지 관리에도 집중해 장기적으로 브랜드 로열티를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미래 비전을 논할 때는 산업경제 전반을 디지털 전환과 녹색 성장 흐름에 맞춰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 기업들도 이미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대규모의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AI, 빅데이터 등을 응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재생에너지, 배터리 기술, 전기차, 수소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 역량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려면 정부 주도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민간의 혁신 역량을 결합해 미래 산업의 토대를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탄소 중립 목표와 연계한 스마트 제조 시스템, AI 기반 물류유통 혁신, 친환경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 개발 등이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중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 진출은 경계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며 시장의 역동성을 부여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합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해지면 가격은 낮아지고 품질이 개선되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으며 국내 기업들도 혁신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쟁이 제대로 된 규제와 제도적 보완책 없이 방치될 경우에는 국내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잠식될 위험도 커집니다. 오프라인 기반 유통업체나 중소제조업체들은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에 맞서기 쉽지 않으며 인력이나 기술 투자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산업정책과 지원책을 수립해 한국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 현지 시장에서 협업 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입니다. 중국은 거대한 인구와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나 K-팝,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영향력 덕분에 중국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한국 브랜드가 트렌디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중국 내 파트너사와 합작 브랜드를 론칭하거나 현지화 마케팅을 강화한다면 한국 기업들이 역으로 중국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국과 중국은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기술 교류나 합작 투자 등을 활발히 펼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배타적 경쟁 구도만을 고집하기보다는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모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글로벌화된 시장에서 풍부한 선택지를 갖게 된 만큼 제품을 고를 때 가격 품질뿐 아니라 AS, 교환 환불 절차, 기업의 지속 가능성, 친환경 생산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을 통한 직구가 늘어나면서 상품 불량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 소비자 단체, 플랫폼 기업들이 함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고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판매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미래 비전 측면에서 한국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이미 빅데이터, 모바일 결제, 전자상거래, 전기차 배터리 분야 등에서 엄청난 속도로 앞서가고 있으며 이는 한국으로서는 위협이자 동시에 학습 기회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내수 시장과 기술 개발을 연계하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확장시켰는지를 연구함으로써 한국 또한 벤처 생태계 활성화나 유연한 규제 정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식 모델에 없는 한국의 장점, 예컨대 문화 콘텐츠 디자인 의료 헬스케어 분야 등에서 차별화된 역량을 결합한다면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특히 첨단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유지하는 정책이 핵심 과제로 부상합니다. 한국이 기술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려면 우수 인력에 대한 투자와 교육 연구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스템 분야의 전문 인력을 대폭 양성하고 해외 우수 인재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이민 정책이나 비자 제도 또한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대학연구소 간 협력 체제를 강화해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으로 신속하게 이전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스케일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시장과 기업, 그리고 정보 소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혁신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중국 기업들의 공세를 넘어서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은 대형 포털과 게임, K-팝, K-드라마 등 콘텐츠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점의 전자상거래, 핀테크, 빅데이터, AI 기술을 결합하면 단순히 중국 제품 수입이나 가격 경쟁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도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보다 과감한 혁신과 도전이 빈번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속속들이 한국 시장 진출은 국내 산업계와 유통업계, 소비자들에게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은 한편으로 글로벌화,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열려있는 시장을 유지하여 경쟁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R&D 투자, 혁신 기술 확보, 브랜딩 역량 강화,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자국 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 전반이 협력해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저가 공세에 대한 단순 방어가 아닌 한 단계 높은 가치 창출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국내와 해외가 연결되는 새로운 시대의 K혁신과 K브랜드를 앞세워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면 중국 기업들의 파상 공세 속에서도 국내 산업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그리고 미래를 대비한 인재와 기술, 브랜드 경쟁력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산업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중국을 경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국제시장에서 주도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